밖에서 전체 매진이라는 소리를 듣고 게스트분들이 잔뜩 긴장하고 기대하면서 들어오셨어요.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일단 인사 한 말씀씩 해주시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철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너 하나 연출한 조현철입니다. 자리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미 역할의 박혜수입니다. 정말 가득 이렇게 채워주셨네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은 역할의 김시은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화 보시고 궁금하신 것도 많으실 테고 시간이 길지 않아서 좀 스피디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몇 가지 Q&A 간단하게 진행하고요.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겨드릴 예정이니까요. 질문들 많이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영화에서 읽히는 결이 굉장히 많죠. 뭐 지금 각자 떠오르시는 심상도 있을 것이고 각자 또 돌아가시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키워드라든지 영화를 관통하는 주제들이 다 조금씩은 다르실 텐데요. 사회적인 상실 혹은 재난을 바라보는 창작자의 시선으로 이 영화를 읽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대상이 더는 내 곁에 있을 수 없다는 그 상실의 감각을 이해하는 첫 번째 과정 같은 것으로도 이 영화를 읽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나와 다를지도 모르는 누군가의 마음에 다가선다는 게 얼마나 두렵고 힘든 과정인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죠.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기쁨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고요. 감독과 배우들도 이 작품을 읽어내는 키워드라든지 관통하는 주제들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 달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은 이 작품이 어떤 키워드 혹은 어떤 로그라인으로 본인에게 다가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씩 여쭤보고 싶어요.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까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영화를 공개한 이후에 살짝 영화에 대한 생각을 놓고 있었어서 다시 되살리는데 좀 시간이 여기 김이설이네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아무튼 저한테 제일 중요했던 건 처음엔 죽음이었고 그리고 죽음을 떠올렸을 때 느껴지는 첫 번째로는 공부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거 이외에 다른 어떤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거기서 뻗어나가서 사랑으로 끝나는 영화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세미라는 인물을 준비하면서 세미가 사실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미운 구석도 있잖아요. 그런 뭔가 되게 불완전한 어떤 존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담고 있고 어떻게 표현하고 또 어떻게 용기를 내는지에 가장 조금 저는 초점을 맞춰서 이 영화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하은이를 이제 준비하면서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부터 촬영을 할 때까지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그렇게 깊게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그런 시간을 제 스스로도 가지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의 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하면서도 많이 공부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뭔가 완성이 되고 싶지만 완성이 되지 못하는 그 불완전함과 그리고 자신의 감정이 뭔지 잘 모르는 그런 혼란스러움들을 표현하고자 했고요. 근데 티를 내고 싶지 않았는데 그게 잘 표현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주 잘 표현된 영화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감독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또 감독이 얼마 전 몇 달 됐습니다만 우리에게 명언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죽음은 존재 양식의 변화라는 전 국민에게 어떤 명언을 안겨주는 사태가 있었는데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이 안에서 계속 무르익고 애도의 방식이든 그게 상실의
과정을 받아들이는 것이든 영화를 만들면서 혹은 개인적으로 안에서 생각이 무르익었기 때문에 이런 영화도 나오고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지금 잠깐 들었어요.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인물은 당연히 세미와 하은이죠. 그런데 이 영화 안에서 읽혀지는 결들을 조금 따라가다 보면 몽타주로 등장하는 많은 학생들을 바라보는 게 심정적으로 쉽지만 않다는 것에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누군가에겐 그냥 밝고 명랑한 학생들로 보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들에게 어른거린 어떤 그림자 같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할 테고요. 그래서 저는 주인공들을 제외한 다른 그 교복 입은 학생들을 담을 때 이 영화의 태도가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결과적으로 제가 목격한 어떤 것들이 있는데 감독님은 촬영 감독님 혹은 본인의 연출 생각을 하실 때 학생들의 모습을 담을 때 어떤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대상화하지 않는다는 규칙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 최대한 자연스럽게 담고 내가 어떠한 제시도 해주지 않는다는 규칙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주인공들을 제외한 다른 학생들의 모습을 담을 때 어떤 본인 안에서의 논리가 있었는지도 궁금하네요. 기억을 떠올려보자면 빨리 떠올리셔야 돼요. 저에게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일단은 제가 느꼈던 어떤 매체에서 접하는 학생들의 모습, 그러니까 이거를 쓸 무렵에 그런 학생들의 모습들이 뭔가 저한테 좀 생생하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랜 시간 실제 그 또래의 학생들을 관찰을 하는 작업을 했었던 것 같고 현장에서도 쉽게 지나가는 인서트 같은 거에서도 사실은 어떤 작은 사소한 이야기 같은 것들을 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좀 지나쳐가는 아이들이지만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게 예를 들어서 학교 교정에서 느티나무 아래에서 이제 선생님이랑 여자아이들이 수학여행에 가서 술을 가져갈 수 있게 좀 허락을 해달라고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사소하게 만들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계속 좀 이건가 저건가 헷갈리는 어떤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대상과 감독이 바라보고 싶어하는 거리감에 대한 거였는데 이를테면 이 영화에서 주인공 둘이 등장을 할 때 세미와 하은이가 등장을 할 때 저는 카메라가 두 사람을 절대 가깝게 가는 영화라 생각은 안 했거든요. 멀찍이서 누군가가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최대한 좀 은밀하게 바라보고 이 둘 사이에 끼어들지 않으려는 카메라의 규칙 같은 것들이 보이기도 해요. 사운드랑 화면이 계속해서 부딪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말을 들려주는 게 아니라 이 주변에 들려주는 어떤 말들을 들려줘요. 그거는 조금 더 폭넓은 세계를 담으려는 노력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다가가지 않는 되게 거리감의 태도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이 둘 중에 이 영화는 어디에 조금 더 가까운 걸까를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전 이 영화를 봤어요. 감독님은 그 고민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것이 맞습니다라고 왠지 대답하실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그 둘 중에 굳이 어떤 의도가 가까운 쪽이었다면 어느 쪽이었을까요? 그 카메라와 혹은 사운드와 대상의 거리에 있어서요? 사실 영화를 처음 떠올릴 때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났던 것은 어쩔 수 없이 뭔가 대만 뉴웨이브를 처음에는 그냥 떠올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거를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제 안에서 더 이상 대만 뉴웨이브가 작동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화에 딱 맞는 그런 느낌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아예 그런 것들을 좀 대만 뉴웨이브의 촬영 방식이나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 같은 것들을 좀 버리려고 했었던 것 같고 촬영적인 측면 혹은 샷과 샷 사이의 어떤 논리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어떤 세미의 가장 내밀하고 가장 우리가 감정을 잘 느낄 수 있는 순간에 그 다음에 이제 좀 공적인 이야기 좀 시점을 달리해서 볼 수 있는 이야기로 넘어가자 그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 가까운 그 씬과 씬 사이의 거리를 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미가 엄청난 자기 혐오를 느끼고 놀이터에 있을 때 공룡 장난감을 발견하는 그런 할머니와 손녀를 발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논리를 가지고 샷들을 구성했던 것 같습니다. 배우들에게는 이 방식이 어떻게 받아들여졌을지 궁금해요. 뭐 각본을 제가 읽어본 건 아니지만 상상을 해본 건데 이게 아주 구체적인 대사들이 다 써 있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떤 상황의 제시가 분명하게 있고 그 안에서 배우들에게 맡겨지는 어떤 롤들이 있었을 것 같다는 추측을 좀 하게 하는 각본과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그런 태도를 장착하고 있는 현장이었을 것 같은데, 이게 누군가에겐 되게 편한 방식이지만 어떤 스타일의 연기를 하는 배우들에겐 되게 어려운 방식일 수 있거든요. 두 배우는 이 현장의 그 방식이 어떻게 느껴졌었는지 궁금하네요. 실제로 대사를 저희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무실에서 어떤 뭐 한 씬에 중요한 뭐 무언가를 뭐 발견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다, 뭐 되게 기본적인 뭐 한 세네 가지만 정해놓고 나머지 대사는 저희가 자유롭게 정말 입에서 나오는 대로 뱉어보는 식의 과정을 많이 거쳤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좋은 부분들을 뽑아내서 씬을 구성했던 것 같고, 근데 그런 방식이 저는 아예 처음이었는데 너무 재미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 온전히 저도 아니고 세미와 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이미 촬영 전에 이루어지더라고요. 사실 촬영장에 딱 가면 그때부터 고민했던 어떤 한 인물을 카메라 앞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막 첫 촬영이 되면 되게 긴장을 하곤 하는데, 그런 식으로 리허설을 많이 했다 보니까 첫 촬영 날에도 이미 세미가 저한테 굉장히 익숙하고 몸에 되게 가까이에 붙어있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좋은, 너무 행복한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언니가 했던 말처럼 언니의 말들에 다 공감하는데요. 처음에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감독님이 이런 시나리오를 어떻게 풀어가실까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자유롭게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연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거든요. 사실 그렇게 하는 방식이 저는 완전 처음이었고, 그래서 그냥 잘 따라가 보자 했는데 너무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좋고요. 왜 감독님한테 다 천재 같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정말 그 말을 많이 현장에서도 공감을 하고 배우로서 많이 배려를 받는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사한 현장이었었던 것 같아요. 연출가 본인이 또 연기를 하고 있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감각된 어떤 것들이 배우들에게 전해졌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감독님께 질문 하나만 드리고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옮기겠습니다. 영화 안에 이미지들이 굉장히 산뜻하죠. 그러니까 우울하고 조금 어두운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화면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뽀송해지자 라는 어떤 목표가 있지 않았나 싶을 정도의 화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 눈에 유독 많이 떴던 건 어디에나 가득한 식물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없는 장소나 밤의 이미지들도 제시가 되지만 인물들을 감싸고 있는 공간마다 정말 어떤 장면에서는 왜 저렇게까지 많아야 하지라는 식물들의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도 어떤 생각들이 분명히 있으셨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식물의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오늘. 제가 안산에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엄마가 베란다에 식물을 많이 기르셨어요. 그 기억이 좀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고, 뭔가 특별한 의도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공간이나 안산이라는 공간 혹은 단원고 주변의 공간, 그리고 제가 유년을 보냈던 공간들을 계속해서 좀 연결짓고 싶었던 것 같아요. 확장시키고 그거를
처음에 네, 시나리오 쓸 때는 식물원도 등장을 했었거든요. 그런 거를 좀 하나의 공간에서 여러 가지 레이어가 읽히고 좀 그것들이 이 공간성이 확장되는 느낌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실내에 있을 때는 좀 세팅된 느낌으로의 식물들이 눈에 들어온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식물원은 결과적으로 빠지게 되었지만 뭐 제주도의 풍경이라거나 혹은 뭐 꿈에서의 장면이라거나 아니면 뭐 하다못해 등나무 학교의 등나무라거나 이런 식의 이미지들로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는 심사이기도 합니다. 관객 여러분 질문을 받아볼 텐데요. 선착순 세 분께는 독립영화제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준비한 선물을 랜덤으로 드립니다. 가장 먼저 손 드신 관객분께 마이크 드릴까요? 즉 사이드에 계신 관객분요. 네,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부산에서 너무 감명 깊게 봐서 피켓팅을 뚫고 왔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다시 보니까 좀 와닿았던 부분은 쌤이랑 그 다른 이름 뭐였죠? 아니요. 네. 하은이를 되게 동일시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뭔가 이렇게 꿈에서의 장면도 그렇고, 그리고 그 박효수 배우님께서 울면서 되게 뭐 내가 버스를 탈 때 뭐 이런 혼자 석양을 보는 게 너무 슬펐어라고 얘기하는 씬에서도 되게 그 다른 여학생이 되게 울고 있는 그런 씬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되게 두 분이 되게 동일시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연출 의도를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제목을 지을 때부터 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 속의 경계 같은 것들을 뭐 여러 면에서 지우고 싶어 했던 것 같고요. 그게 뭐 비단 너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꿈과 현실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시간의 문제,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성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재미는 머리를 어떻게 하고 소품을 어떻게 하고 할까요 하는데 정확히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얘가 뭔가 영화를 찍는 거긴 하지만 어떤 순간들을 내가 되살리고 있는 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쓰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뭐 찰나의 순간이지만 잠깐이라도 살아날 수 있게 관객들의 마음속에서 네, 질문과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맨 앞줄에 계신 관객분께 먼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저도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저도 부산에서 두 번 관람했는데 못 있겠어서 서울에 다시 왔는데요. 뭔가 그 영화를 볼 때 되게 삶과 죽음, 약간 꿈과 현실과 상상, 약간 사랑, 불안정함 이런 게 다 정형화되지 않고 뭔가 나뒹군에 얽혀있는 느낌의 공간에 갇혀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집에 딱 영화를 보고 갔는데 침대에 딱 누웠는데 그게 너무 다시 갇히고 싶으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뭔가 세 분 모두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감독님도 그렇고 배우님들도 그렇고 그런 순간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어떤 순간들이었는지. 저는 사실상 이걸 작업하는 6년 내내 여기에 묶여 있었던 것 같아서 이게 끝나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거를 보내는 게 진짜로 보내는 거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마냥 뭐 저희가 과정이 아름다웠고 이걸 짜면 모두가 결과가 만족스럽고 하더라도 결과가 좋더라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사실상 저는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 세미랑 하은이를 생각했거든요. 네, 그게 네. 그때는 그거를 생각을 못했죠. 얘네들을 떠나 보낸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대충 이제 알 것 같다. 네. 왜 제 눈치를 보시죠? 답변 잘해놓고. 네. 저는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너와 나라는 영화를 촬영하는 동안 세미로서 연기하고 있던 순간 외에 뭐 촬영이 없는 날도 있었을 거고 제가 그냥 저로서 일상을 보는 날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기억이 없거든요, 거의. 그만큼 이 영화에 세미에 정말 많이 몰입을 했던 것 같고 그게 그냥 그때는 뭔가 저의 하루하루를 좀 행복하게 살아내는 힘이 돼주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정말 물론 제가 정말 운 좋게 좋은 현장들을 많이 만났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최고의 감독님이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최고의 현장이었어요. 정말 사랑밖에 느낄 수 없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네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로 네네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을 수도 있죠. 괜찮아요. 돌아가고 싶습니다. 왜냐면 그때 하은이를 연기하면서 사실 행복했던 기억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감정적으로 세미랑 부딪힐 때도 있었고 혼자 버스에서 우는 장면들도 그렇고 뭔가 혼자 세미랑 하는 것도 있었지만 혼자서 해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존재를 했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어떻게 잘 표현하고 관객들한테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연기를 했기 때문에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는데 그게 다 무색할 만큼 정말 세미와 하은이를 연기했을 때 하은이가 세미를 좋아하는 마음이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촬영 현장에서도 너무 다 사랑 넘치게 세미에 대해서도 많이 티를 내지는 못했지만 사랑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거를 충분히 서로 뭔가 교감이 잘 됐었던 것 같고 그걸 또 감독님이 많이 끌어주셨기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너무 즐겁고 편안한 현장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고 싶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프로듀서의 웃음이 터졌습니다. 지금 방송에서. 네, 다음 질문 받아볼 텐데요. 앞서 관객분들이 부산영화제에서 내가 몇 번 봤다를 고백하셨기 때문에 뭐 부산영화제에서 안 본 나는 질문하면 안 되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손드신 관객분께 마이크 드릴게요. 네. 저는 안녕하세요. 일단 재밌게 잘 봤고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감독님 인터뷰를 방금 읽어봤는데 세월호 사건과 관련돼 있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영화를 보면서 긴가민가하기도 했고 우연의 일치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그 버스에서 하은이가 우는 장면 때문에 확실하게 세월호를 의도했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세월호 사건은 정말 큰 비극이기도 하고 누군가는 정말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건이기도 하잖아요. 감독님은 관객이 어느 시점에서부터 이게 세월호 사건을 공유하고 있는지 그 관객이 눈치채길 바랬는지가 궁금하고 또 장면들이 세월호 사건을 제거하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면 정말 밝은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두 여동생의 심리 드라마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시점에서 관객이 눈치채길 바랬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세월호 사건을 다룰 때 태도에 대해서도 좀 어떤 태도셨는지 다시 한번 영화를 처음 생각한 게 2016년도니까요. 그때는 제가 수학여행 전날 얘기를 한다고 하면 듣는 사람들이 그냥 바로 다 이게 세월호 얘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스태프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작업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이게 제가 어떤 의도했던 바에 도달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처음에는 그냥 다 알고 보셔도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결말, 그러니까 결말이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결말이라는 것을. 그래서 좀,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교복 입은 학생들이 어디 여행 온 거, 단체로 여행 온 것만 봐도 그냥 저는 바로 세월호가 떠오르고, 사소한 어떤 장면들, 애들이 웃고만 있어도 저는 아이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장면부터 다 알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 기억에서 많이 잊혀져 갔고, 저는 이 선을 되게 잘 지키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하은이를 버스에 앉혀두고 뉴스를 흘려 보내야겠다라는 생각까지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이게 좀, 네. 그래서 좀 부지런하게 했으면 좀 하은이가 덜 고통스러웠을 텐데. 뭐 비단 어느 포인트에서 관객이 알아채주길 바랬다기보다 작품의 출발점 자체, 이걸 양태한 감독의 어떤 베이스 자체가 참사로부터 아주 멀리 달아난 이야기가 애초부터 될 수 없었던 작품인 것 같기도 해요. 질문과 답변 감사드리고요. 선물은 이제 없습니다만 질문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손들어주신 관객분께 마이크 전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부산에서 너무 처음 보신 분들께 뺏은 것 같아 됐었는데, 그 영화 또 다시 너무 잘 봤고요. 또 하필 주말에 너무 아픈 상사가 있었어서 그거를 또 보고 영화 다시 보는 게 또 다른 감정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볼 때 정말 어떻게 끝맺을까 되게 궁금해하면서 봤었는데, 그 세미와 하은이가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나서 이후의 신이나 시퀀스들이 되게 모호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좋은 의미로 모호하다는 게 현실과 뭐 꿈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것 같고, 과거, 현재, 미래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것 같고, 이게 실제 일어났던 일인지 아니면 간절한 염원인지도 사실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모호함 자체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고, 또 오랫동안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고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결말을, 이 이야기의 끝을 어떻게 맺을지 고민하셨던 그 과정을 혹시 공유해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독님 답변 듣기 전에 그 결말이 배우들에게는 어떤 느낌이었는지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들어보고 질문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감독님께 듣겠습니다. 저도 감독님께 직접 여쭤본 건 아니라서 그냥 저 혼자 생각으로 한 건데, 세미가 하은이와 뭔가 그런 마음을 확인하고 이제 집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 집에서 그 일상적인 대화를 부모님과 하는 그 장면이 저는 찍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찍었지만 보고 있을 때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게 정말 간절한 염원 같기도 하고, 또 세미가 그 아파트 올라갈 때 그 태우는 그 장면도 왠지 그것이 세미의 것일 것만 같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도 비슷하게 질문해 주신 거 비슷하게 그게 어딘가 그 경계에 모호하게 있다고 생각하면서 촬영 때는 아니지만 하여튼 볼 때 저도 그렇게 보고 시나리오 볼 때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경계가 모호하다는 그 좋은 의미로 얘기해 주신 말이 무엇인지 진짜 너무나도 알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그런데 간절한 염원이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뭐 영화를 보시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근데
제가 느꼈을 때에는 세미가 어쩌면 하원일 수도 있고 하원이가 세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제가 연기하면서 많이 느꼈었던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일상들을 다 겪고 사랑으로 끝나는 그런 끝맺음이 더 마음속에 계속해서 뭔가 울림이 있고 생각이 난다고 생각했어요. 네, 감독님 답변 들려주시죠. 마지막 처음에 마지막 세미 얼굴로 끝나는 거는 예정에 없었던 순간이고요. 사실은 시나리오상에서는 세미가 조이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끝이 나는 거였는데, 저는 뭐 영화를 찍으면서 그런 작업 방식들이 좋았거든요. 저희가 어쨌든 이 너와 나라는 작품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저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작업을 하면서 우리가 그 과정에서 어떤 의미 있는 행위들을 하는가가 저한테는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관계를 맺는 방식이나 혹은 크건 작건 떠나게 되는 여정들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고, 그거의 결과물로서 어쨌든 이게 뭐 저 샷이 들어가게 된 것 같고, 그냥 제가 저 샷을 연출할 때의 느낌은 공간성도 지우고 시간성도 어쨌든 좀 희미하게 느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아주 낮은 음역대의 음악이, 그러니까 여기에 눈에 당장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무언가가 관객들한테 좀 느껴지길 바랬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사실상 제가 뭐 경계를 계속 지우고 싶다 그랬는데, 당장 저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도 꿈같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모두가 찰나했고, 그런 감각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원하는 바가 정확하게 전달이 된 셈이네요. 관객분께 질문과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받아볼까요? 네, 가장 먼저 손 드신 관객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서 첫 번째 관람을 했고요. 일단 영화를 너무 잘 봤고, 조연철 감독이 하면은 뭐 연기든 연출이든 뭐 디테일과 하이퍼리즘이 가장 잘 어울리는 수식어를 가진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영화를 보면서 되게 디테일의 측면을 많이 느꼈어요. 혹시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조연철 감독님만의 뭐 루틴 아닌 노력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른 배우님들도 디테일이나 이런 걸 구현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스피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제가 쫓기고 있어요. 디테일이 되게 중요했고, 현장에서 물론 건져낸 장면도 많지만 시나리오 쓸 당시에는 시 같은 느낌의 시나리오를 쓰려고 했죠. 지금 계신지 박준 시인님 계시나요? 네, 시인님의 작업이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인연들로 저희가 이어진 건지 모르겠는데, 시인님이 시를 쓰는 방식들, 그 시에서 느껴지는 것들을 저도 따라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순간들을 포착하고 싶지 않았나. 네, 사소한 것들에서 오는 아름다움 같은 것들. 네. 저는 이 영화가 보시는 누군가에게는 뭔가 애도의 의미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샘이라는 캐릭터가 정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를 바랐어요. 어딘가에 지금도 살아있을 것처럼. 그래서 더 진짜 같은 그런 디테일이 많이 중요했던 것 같고, 그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로서 지내는 촬영 기간 동안 그냥 저의 기억이 잘 나지 않을 만큼 그냥 그만큼 많이 몰입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디테일적인 부분에서는 감독님은 어쨌든 저와 세미에게 굉장히 편안하게 연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그럼에도 이제 아닌 거는 그래도 확실하게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냥 제가 헷갈리는 거나 이런 게 있었을 때 뭔가 저도 흔들리지 않고 하은이의 그런 감정들이나 표현들을 조금 더 관객분들에게 제가 느끼는 바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연기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과 답변 감사합니다. 영화제 집비가 시간이 짧아서 항상 아쉽죠. 개봉 이후에 팀과 조금 더 진득한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저도 오늘 많이 드는데요. 관객 여러분들도 개봉이 잡히게 되면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영화의 성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인사 한 말씀씩 해주시고 자리 마무리할 텐데요. 배우분들과 감독이 생각하실 동안 깜짝 이벤트가 있습니다. 들어오시기 전에 여러분께 나눠드릴 사인 엽서 5장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질문을 하신 분들께 드리는 방식이 아닌 자리 추천 방식으로 드릴 것이고, 3분이 뽑으신 자리 번호가 지금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리 번호를 호명하면 손을 들어주시면 사인 엽서를 전달해 드릴 거예요. 일단 김시은 배우님이 뽑아주신 A13번 관객분 어디 계시죠? A열 13번이요. 13번, 네. 손 들어주시면 사인 엽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리의 편의상 알파벳 순으로 올라갈까요? 감독님이 골라주신 B14번 관객분이요. B14번, 네. 전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박혜수 배우님이 선택하신 20번이요. 2열 10번 관객분, 네. 손 들어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시은 배우님이 한 분 더 골라주셨는데요. I열 1번 관객분, 네. I열 1번 관객분께 네, 전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혜수 배우님께서 선택하신 K열 8번 관객분께 사인 엽서 마지막 드리겠습니다. K열 8번 관객분 쫙 뒤에 계시네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부산영화제에서도 이 이벤트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오늘 관객 여러분들께 또 드리고 싶다는 팀의 특별한 부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인 6가지 전달해드렸고요.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끝인사 한 말씀씩 해주시고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시은 배우님부터 해주실까요? 오늘 이렇게 끝까지 자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제가 그만한 질문을 더 정확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음에는 더 좋은 답변으로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하고 저희 너무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어제 축구도 이겼잖아요. 그리고 첫눈도 왔잖아요. 오늘 이렇게 또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남은 연말도 모두 다 행복한 일들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여러 번 보신 분들 계실 텐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 번 볼 때마다 좀 새로운 게 보일 수 있는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개봉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 여러 번 관람하시고 세미 하은이와 함께 여러 번 살면서 좀 슬프거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좀 견딜 만한 것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국립영화제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겠고요. 안녕히 돌아가시고 게스트분들 퇴장 먼저 도와드리고 관객 여러분 퇴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